그게 근대올림픽 역사에 있어서 마라톤 2연패의 두 번째 케이스고, 세 번째 케이스는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과 2021년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마라톤 2연패를 한 킵초게 선수, 케냐 선수인데요. 케냐의 킵초게 선수가 2016년 리우올림픽과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마라톤 2연패를 함으로써 근대올림픽 역사상 남자 마라톤 2연패의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달려서 우승했던 비킬라 아베베가 1960년 한국전쟁 당시 전투병과를 파견한 대대병력을 파견한 에티오피아의 대대장의 부관으로 왔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 6.25 한국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파병했던 전투부대를 파견한 16개국과 의료부대를 파견한 5개국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전투부대를 파견한 UN 16개국은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그리스, 터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다음에 북미에서는 캐나다, 미국, 남미에서 콜롬비아, 아시아에서는 태국, 필리핀,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이상 16개국이 6.25 한국전쟁 당시에 전투부대를 파견했습니다. 전투부대를 파견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자국민을 우리나라에 보낸 겁니다. 반면에 비전투부대인 의료부대를 파견한 5개 국가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입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 이상 5개 국가가 의료부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6.25 한국전쟁 당시에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투부대를 파견한 16개국이 있었고요. 의료부대를 파견한 5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전투부대를 파견했던 16개 국가 중에 에티오피아가 대대병력을 파견했는데, 그 대대장의 부관으로 왔던 사람이 바로 1960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우승하고, 또 64년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아디다스를 신고 또 마라톤에서 우승함으로써 마라톤 2연패 최초,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 마라톤 2연패 사례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비킬라 아베베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1968년도 그 다음에 1964년 일본 도쿄올림픽은 아시아에서 개최된 최초의 올림픽입니다. 아시아에서 개최된 최초 올림픽이 1964년 일본 도쿄올림픽이고요. 그 다음에 1968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올림픽, 그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참가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는 참가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72년 독일의 미넨 올림픽은 근대 올림픽 역사상 가장 최대의 참사가 발생이 됐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작년 10월 7일부터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 국가들의 분쟁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자, 그래서 1972년 독일 미넨 올림픽 때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검은 9월단이 1972년 9월 5일 미넨 올림픽의 선수단 숙소 중에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를 습격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선수단, 즉 선수, 코치, 심판 합해서 선수단이라고 통칭하는데요.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이 사망하고 미넨 경찰 1명 사망하고 테러범 8명 중에 5명이 사망해서 총 17명의 사망자가 발생됐고요. 테러범 8명 중에 나머지 3명은 체포가 됐는데,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 풀어줍니다. 왜 풀어줬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검은 9월단 테러범 8명 중에 5명은 사살이 되는데 나머지 3명은 체포돼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풀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테러 단체가 다시 민간 항공기를 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테러범 3명을 석방하지 않으면 납치된 항공기 승객들을 다 죽인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있는 테러범 3명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게 1972년 9월 5일 독일의 미넨 올림픽의 대참사인데요. 근대 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의 테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1972년 9월 5일인데요. 그로부터 딱 50년이 됐던 2022년 9월 5일, 지금부터 약 2년 전이죠. 2022년 9월 5일에 미넨 올림픽 참사 5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독일 대통령이 미넨 올림픽 참사로부터 50년 만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선수단 희생자 11명의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독일 대통령이. 그리고 피해 배상금으로 2,8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375억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2,8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375억 원을 그 50년 전에 희생됐던 이스라엘 선수단 희생자 11명의 유족들에게 375억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 중에 2,800만 유로 중에 2천만 유로는 독일 정부가 부담하고 800만 유로는 바이에른 주와 미넨 시가 분담하기로 했는데요. 바이에른 주의 분담 비율이 훨씬 높죠. 그게 근대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참사인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단에 의한 이스라엘 선수단 11명 사망 사고입니다. 테러입니다. 테러. 자, 그 다음에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는 대한민국의 올림픽 참가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그게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제가 작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지역에 4식구 가족 여행을 패키지 여행으로 다녀왔는데요. 대략 코스가 미국의 워싱턴 DC,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의 토론토, 킹스턴의 천섬, 몬트리올, 퀘벡, 그 다음에 다시 미국의 버몬트주의 국경검문소로 들어와서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미국의 제1의 도시인 뉴욕 맨해튼 순으로 여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몬트리올에 갔을 때 그 몽로얄 언덕에서 왕의 언덕이란 뜻인데요. 프랑스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몬트리올 몽로얄 언덕에서 저 4km 전방에 내려다 보이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당시에 주 경기장을 내려다 봤었습니다. 그게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인데요. 그때 대한민국 근대올림픽 참가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레슬링에서 양정모 선수의 금메달 획득입니다. 그 다음에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서방 세력들이 불참을 했죠. 보이콧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전인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재로서 서방 세계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이런 유럽의 자유세계들,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등 자유세계의 서방 진영이라 하죠. 흔히 서방 세력. 이 1980년 소련 모스크바 올림픽은 보이콧했고요. 반대로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공산 세력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자, 소련, 그 다음에 동유럽, 북한, 쿠바 등 공산 세력이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보이콧 불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8년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열렸는데요.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근대올림픽 성적 중에 최고 성적이죠. 종합 4위를 했죠. 종합 4위. 우리가 올림픽 역사상, 올림픽 참가 역사상 최고 성적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4강 신화를 이뤄서 4등을 했지 않습니까? 4등.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 신화를 이뤄서 월드컵 4등을 했듯이 올림픽에서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에서 종합 4위를 해서 우리나라 근대올림픽 참가 역사상 최고 성적이었죠. 종합 4위.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 성적이 현재 온도가 24도입니다. 전광판 온도계 표시가 24도입니다. 우리는 올림픽과 월드컵 참가 역사상 최고 성적은 둘 다 4등입니다. 4위. 자, 그 다음에 그 88 서울올림픽을 위해서 88 서울올림픽이 지금부터 36년 전인데요. 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조성된 공간이 올림픽공원과 잠실 종합운동장인데요. 자, 이 잠실 석촌호수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약 1.5km 가면 올림픽공원, 그 다음에 서쪽으로 약 3.5km를 가면 잠실 종합운동장인데요. 그래서 올림픽공원과 잠실 종합운동장은 5km 정도 떨어져 있죠. 이 두 곳에 각종 경기장을 건설해서 올림픽 종목의 대부분의 종목을 그 두 곳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그 외 지역에서 개최한 종목도 있죠. 예를 들어서 배구 경기는 한양대학교 안에 배구 경기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개최했고요. 저의 모교입니다. 모교 한양대. 그 다음에 그 한양대 올림픽 배구 경기장에서 제가 1987년에 입학식을 했고 1991년에 졸업식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달리고 있는 달리기, 즉 마라톤 종목은 올림픽 대로에서 했습니다. 마라톤 종목은 올림픽 대로에서 했고요. 조정 경기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했습니다. 이처럼 몇 개 종목은 잠실 종합운동장과 올림픽 공원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했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잠실 종합운동장과 올림픽 공원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우리 황영조 선수가 2시간 8분대 기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2시간 8분대 기록으로 남자 마라톤 우승을 했습니다. 먼주익 언덕을 돌파하면서 2시간 8분대 기록으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 먼주익 언덕 할 때 거기에 석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황영조 선수의 석상. 제가 바르셀로나 그 먼주익 언덕을 가보진 않았지만
가족들, 딸내미, 아들, 집사람 세 식구는 그곳을 2019년 초에 다녀왔는데요. 자, 그곳에서 몬주익 언덕에서 황영조 선수의 그 기념 비석도 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몬주익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몬주익이라는 게, 몬은 언덕, 산이란 뜻이고요. 주익은 유대인이란 뜻이죠.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해서 유대인의 언덕이란 뜻으로 몬주익 언덕입니다. 그게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한 금메달을 획득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입니다. 그 다음에 1996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은 우리 이봉주 선수가 1등과 불과 3초 차이로 2등을 했습니다. 은메달을 땄습니다. 2등.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해주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 이봉주 선수가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남자 마라톤 은메달을 땄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1등과 불과 3초 차이로 2등을 해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자, 참고로 이봉주 선수는 1998년 태국 방콕 아시안게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연패를 했고요. 남자 마라톤 2연패. 그 다음에 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남자 마라톤 준우승 은메달을 땄고요. 2001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함으로써 마라톤 최강국 케냐의 11연패를 저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케냐가 보스턴 마라톤을 10년 연속 우승을 해오고 11년 연속 우승에 도전을 하는 상황이 바로 2001년 보스턴 마라톤인데요. 그때 이봉주 선수가 우승함으로써 케냐의 보스턴 마라톤 11연패를 저지시켰습니다. 그리고 2001년 보스턴 마라톤에서의 이봉주 선수의 우승은 보스턴 마라톤 역사상 한국인으로는 3번째로 우승을 한 겁니다. 보스턴 마라톤 역사에서 한국인 최초의 우승자는 1947년 서윤복 선수죠. 서윤복 선수가 1947년에 보스턴 마라톤 50주년 대회 때였는데요. 한국인 최초의 우승일 뿐만 아니라 동양인 최초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였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서윤복 선수에게 족패천하라는 휘호를 적어줬습니다. 휘호. 철각의 다리로 세계를 제패했다라는 의미로 족패천하. 그래서 그 서윤복 선수는 모교인 숭문고등학교 교정에 서윤복 선수의 동상과 족패천하라는 휘호가 거기에 비석으로 있습니다. 그 1947년 서윤복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이고요. 두 번째는 1950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함기용 선수가 1등, 송기륜 선수가 2등, 최윤칠 선수가 3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한국인이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싹쓸이 했습니다. 그로부터 51년 만인 2001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이봉주 선수가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로 보스턴 마라톤을 우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은 드디어 시드니 올림픽, 그리고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은 상업주의로 물들었다 해가지고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상업주의로 물들어서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은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은 바로 환경 올림픽을 기치로 해서 물 절약, 에너지 절약, 쓰레기 줄이기, 심지어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금지됐습니다. 그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고요.
그때 남자 마라톤에 출전했던 이봉주 선수가 달리다가 옆에 선수와 부딪혀서 넘어지는 바람에 경기의 흐름 맥이 끊겨가지고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이봉주 선수가 1970년생이신데요. 마라톤에 43번 출전, 41번 완주를 했으니까 2번은 포기한 건데요. 그 중에 한 번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은 그리스 아테네죠.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이자 근대 올림픽 제1회 대회의 개최지였던 그리스 아테네에서 2004년에 또 하계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은 중국의 베이징 대회인데요. 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 때로부터 20년 만에 아시아에서 개최한 대회가 2008년 중국 베이징 대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런던에서 2012년에 개최함으로써 런던은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최초 도시가 됐습니다. 1908년 런던, 1948년 런던, 2012년 런던. 그래서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런던은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최초 도시입니다. 프랑스 파리가 앞으로 2주 후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면 1900년 파리, 1924년 파리, 2024년 파리. 그래서 프랑스 파리도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2번째 도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16년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2016년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남미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올림픽이었습니다. 남미에서 개최된 최초의 올림픽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었고요. 같은 해에 월드컵이 또 브라질에서 열렸죠. 2016년에. 보통 올림픽은 도시가 개최하고 월드컵은 국가가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올림픽은 제24회 서울 올림픽이라 하고, 반면에 한일 월드컵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월드컵은 국가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일 월드컵. 그러니까 올림픽은 도시가 들어가고 월드컵은 국가가 들어가는 이유가, 월드컵은 도시가 개최하는 거고 월드컵은 국가가 개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었고요. 같은 해 브라질 월드컵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1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관중 경기를 하다 보니까 2021년 도쿄올림픽은 엄청난 적자투성이 올림픽이 됐죠. 관중 수입이 없고 시청률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적자투성이 올림픽, 즉 올림픽의 저주를 크게 입은 게 2021년 도쿄올림픽입니다. 그리고 보통 올림픽은 4년 주기로 짝수 연도에 개최되어 왔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에 개최하지 못해서 2021년에 개최하는 바람에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짝수 연도가 아닌 홀수 연도에 개최한 대회가 2021년 도쿄 올림픽입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앞으로 2주 후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33회 하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제33회 파리올림픽은 2주 후인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7일 동안 전개되는데요.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개막식을 메인 스타디움 주 경기장이 아닌 야외에서 하게 됩니다. 야외. 그래서 프랑스 파리 센강
제가 14년 전에 유럽 3개국을 내 식구 가족 여행을 갔는데요.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였습니다. 그때 프랑스 파리도 갔는데요. 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개막식, 2주 후에 성대하게 개막을 하는 개막식을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메인 스타디움이 아닌 야외에서 하는데요. 94척의 센강 유람선을 동원해 가지고 오스테릴리츠 센강 다리에서 시작해서 이데나 다리인가 거기까지 6km 정도 유람선 94척에 나눠 타가지고 1,500명의 선수입니다. 그것도 남자 선수 5,250명, 여자 선수 5,250명, 남녀 평등을 지향한다 해서 동수입니다. 5,250명씩. 그래서 총 1,500명의 선수단이 센강 유람선 94척에 나눠 타고 그 오스테릴리츠 다리에서 이데나 다리까지 6km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에펠탑 근처의 광장에서 개막식을 개최합니다. 그게 2주 후에 개막되는 제33회 파리올림픽 개막식이고요.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메인 스타디움 주 경기장이 아닌 그 야외에서 개막식을 개최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특히 파리는 100년 만에 개최하는 올림픽이다 보니까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100년 전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하계올림픽 제8회 대회, 그 다음에 샤모니에서는 동계올림픽 제1회 대회가 개최됐는데요. 그로부터 100년 만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프랑스 파리는 엄청나게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근대올림픽의 창시자가 프랑스의 쿠베르탱이지 않습니까? 제2대 IOC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쿠베르탱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870년부터 1871년까지 발생한 보불전쟁, 독일과 프랑스 간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자신감이 실추된 패배주의에 휩싸인 그 상황에서 다시 국민들을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한 일환으로 올림픽을 개최하자라고 아이디어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대올림픽이 시작이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프랑스 파리 하계올림픽은 엄청나게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4바퀴 돌았습니다. 자, 4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현재 시각이 1시 40분. 자, 현재 시각이 1시 40분입니다. 현재 시각이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새벽 1시 40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4바퀴 10.25km를 달리면서 1시간 10분 정도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자, 1시간 12분 촬영했습니다. 자, 아까 그 밤 12시 한 29분부터 촬영 시작해서 지금 1시 40분이니까 1시간 12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자, 달리면서 말을 하고 스마트폰을 들고 찍는다라는 게 정말 힘듭니다. 자, 오늘 한밤중에 현재 시각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새벽 1시 41분인데요. 오늘 12시 29분부터 1시 40분까지 한밤중에 1시간 12분 정도 스마트폰을 들고 석촌호수 4바퀴 10.25km를 달리면서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온몸에 땀이 지금 흥건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2주 후에 개막되는 제33회 하계올림픽인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근대 올림픽, 역대 근대 올림픽 개최지와 각 대회들의 특징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혹서기 무더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2주 후에 개최되는 파리 올림픽에서 그 열전의 현장을 TV를 통해서 간접 체험하시면서 무더위를 잠시라도 잊으시길 바랍니다. 자, 혹서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이곳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이고요. 그 다음에 서호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잠겨 있는 서호고요. 그 다음에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없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인데요. 잠실 석촌호수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 3일절에 마라톤을 시작해서 오늘 2024년 7월 12일까지 무려 22년 4개월 12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22년 4개월 12일 동안 42.19km를 101회 완주했고요. 그 중에 공식 대회에서 완주한 게 56회고 비공식적으로 나홀로 달리기로 연습삼아 나홀로 달리기로 달린 게 45회입니다. 자, 그 나홀로 달리기 45회 중에 절반 정도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돌므로써 나홀로 달리기를 했고요. 또 나머지 절반은 한강공원에서 나홀로 달리기로 마라톤 풀코스를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의 풀코스도 최초의 풀코스도 이곳에서 마라톤 입문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던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생애 최초 풀코스를 달렸는데요. 그게 마라톤 입문 시점인 3일절로부터 2개월밖에 안 된 시점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생애 최초 풀코스를 마라톤 입문 2개월 만에 이곳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4시간 16분에 달림으로써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라는 그 성취감, 희열, 환희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 때 3시간 19분 48초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8%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인 28,00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22년 4개월 12일 동안 그 정도 거리를 달렸기 때문에 일 평균 훈련 거리는 3.4km입니다. 그리고 22년 4개월 12일 동안 풀코스를 101회 완주했으니까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는 4.6회 정도 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새벽 이제 1시 50분 정도 됐는데요. 저도 이제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잠실 석촌호수에 나왔더니 사람들도 거의 없어서 달리기 하기에 참 좋습니다. 낮에는 이곳이 인산이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요. 이 한밤중에 나와서 달리니까 사람들이 없어서 마음껏 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33회 파리 올림픽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역대
하계올림픽의 개최지와 각 대회들의 특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서 1시간 12분 동안 달리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그리고 혹석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사람들이 정말 한두 사람 걸어 다닙니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Have a good night.